자, 세비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전작 부동산 투자서를 연거푸 2권을 내셨는데 이번에는 또 벌써 자기계발서를 또 냈어요. 네.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부동산 강사이자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이루고 해줬던 게 새벽 기상이었거든요. 저는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를 했던 게 제가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 네. 얼마 동안 하죠? 새벽 기상을 거의 6년 가까이 했습니다. 6년? 네. 원래 아침잠이 없으세요? 아니요. 저도 원래는 정말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시간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 특히 이제 자기계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인드셋도 있고, 뭐 시간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새벽 4시라는 주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이란 말이죠. 네. 해당 주제를 좀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새벽 시간, 특히 제가 썼던 그 새벽 4시부터 보통 3시간을 썼어요.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법? 네.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냥 그걸 넣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이제 퇴사가 되게 간절했어요. 지금은 하셨지만. 했죠. 근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 퇴사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퇴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하고 이제 컨텐츠 만들려고 매일 이제 글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도 지금 벌써 한 3번째 책을 냈거든요. 근데 책도 항상 새벽에 썼어요. 새벽에 그냥 책을 쓰면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시간만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특히나 그 시간이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새벽이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걸 제가 혼자 계속 했었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특히 이제 아침 딱 일어나서 새벽에 책상에 딱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덩그러니 저 혼자 있는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채팅방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아침 인사만 하고 이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뭐 새벽 부동산 공부반이라고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줌 독서실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책에도 나오죠. 그죠? 다 만나가지고 같이 루틴대로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대, 40대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간절함이 있어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변하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 과정을 제가 거의 1년 이상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 어떤 분은 유튜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 0명에서 거의 2달 만에 6,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자책을 또 쓰게 됐고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이 구축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분이 도서관에 매일 갔는데 도서관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면 새 아파트들이 반짝반짝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은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 동안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되게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이뤄도 이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딱 생각을 하는데 이 새벽 기상을 통해서 작은 것도 이뤄가면서 딱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딱 보다 보니까 다 스토리가 있고 이걸 나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걸 책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제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 아마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건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근데 꼭 4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저는 사실 꼭 이게 새벽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뭐 새벽 아니라도 저녁에
저녁에 되게 집중이 잘 돼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은 밤 9시부터 네. 뭐 12시, 새벽 1시까지 쭉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성과를 계속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시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누적시킬 수 있느냐. 이 시간이 쌓여야지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뭐 찔끔찔끔 써가지고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일단 첫 번째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4시 아니어도 네. 된다.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이제 뭐 전역한 인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절실하면 네. 아침형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절실하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예전에 뭐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 항상 저녁했어요. 네. 저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딱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하면 애들이 엄마 놀아줘 하고 또 저는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책상에 딱 앉으면 잠이 와요. 네네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딱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랑 미라클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라이팅? 네. 이건가 보다. 네. 근데 그 책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글을 쓰고 이런 내용인데 네네. 그때 딱 알았어요. 아, 이게 새벽에도 할 수 있겠구나. 네. 나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저도 저녁형 인간인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바꾼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절실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목표가 네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바꿨고요. 세 번째는 그거 같아요. 확실한 목표. 목표.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말로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 뭔가 그게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저녁형 인간이라도 네. 어떻게든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치.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 새벽 기상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네. 한 반 정도는 예전에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아, 나는 절대 못 바꿔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분들이 다 바꿨어요. 이제 네.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네. 너무너무 잘 하시고 습관이 딱 잡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다 바꿀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그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맞아요. 수면 시간 하겠죠. 확보해야 뭐 되죠. 예를 그쵸? 들어서 뭐 주무시는 시간은 뭐 대략 뭐 아, 저는 네. 예전에는 밤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는데 네. 요즘에는 10시, 밤 10시에는 무조건 자고요. 6시간, 7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자고 보통 낮 2시쯤 되면 낮잠 자고. 아, 약간 좀 졸릴 수 네, 있으니까. 낮잠을 또 자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잠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잘 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그 책에도 있긴 한데 이게 딱 일어났을 때 아, 그래 뭐 내가 시간 확보하는 건 좋아.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보자. 했는데 막상 딱 일어나가지고 약간 멍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치. 이게 뭐 맞아요. 처음 해본 사람들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세비치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났을 때 어떤 루틴 같은 게 아,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아,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네. 실패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루틴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 그치. 하면 되는데 네. 제가 한 거의 6년 가까이 하면서 딱 잡았던 그 루틴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일단은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 5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 5분. 그 5분이 왜냐하면 네. 다시 자고 싶거든요. 그치, 너무 다시 자고 피곤하고 싶지. 네. 특히 겨울에 추울 때 네. 그냥 따뜻한 이불에 딱 들어가고 싶어요. 맞아.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5분이 문제였어요. 그 그 5분을 내가 이겨내면 네. 성공하는 거고 못 이겨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야 그래서 저는 그 5분 동안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일어났지? 내가 왜 일어나야 되지? 결국 그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퇴사가 너무 간절했으니까 아, 나 퇴사해야 되지. 내가 이거 이때 못 일어나면 나 계속 그 직장 다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 화장실 가서 일단 양치해요. 양치.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면 일단 잠이 깨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정수기 앞으로 가서 네. 미지근한 물을 먹어요. 아, 미지근한 네, 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건강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해져. 그래서 저는 이제 먹어줘야 돼.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일단 물 한 잔 먹고 네. 제 작업실로 가요.
작업실이라면 네. 뭐 따로 공간이 있는 네, 건가요? 있어요. 저만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책상이랑 네. 뭐 제가 촬영을 하는 뭐 그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일단 그곳으로 가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다 켜거든요. 네. 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음악을 골라요. 음악. 예전에는 음악을 안 듣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적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런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가지고 틀어놓거든요. 그럼 되게 이 감성적으로 삶이 변하잖아요. 네네네. 되게 글이 되게 잘 써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앉으면 제일 먼저 감사일기를 써요. 아, 감사일기. 근데 예전에 감사일기를 안 썼는데 네.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감사일기 쓰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그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제가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사랑을 되게 못 받았어. 제가 이제 3남매의 딱 둘째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아들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점을 봤는데 얘는 100% 아들이야. 네.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 딱 나온 거예요. 네. 다 실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생부터 제가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치이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해가지고 뭐 다 힘드니까 이제 부모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저는 이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사랑 못 받았어. 계속 그게 왔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이제 친정 엄마에 대해서 되게 그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쌓여 있으니까 네. 엄마를 보면 계속 틱틱거리고 저도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를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항상 혼자였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친구도 없고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다 풀게 됐어요. 그냥 작정을 하고 그 감정일기처럼 다 쏟아냈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랬고 지금은 어떤 감정이고 나 어떻게 살고 싶지 막 그걸 다 쏟아냈는데 거기에 제일 많았던 부분이 이제 친정 부모님, 엄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이제 그 새벽 시간에 혼자서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글의 이제 힘 중에서 보면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엄마를 진짜 엄마로서 딱 바라보게 되고 되게 이제 바뀐 거죠.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해소시켜 줬던 게 감사일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으로 15년을 근무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민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잘해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네. 상대방이 만족을 못해요. 네. 욕을 하고 막 저의 자존감을 막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막 문제가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쌓이니까 더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고 나는 불행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일기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그냥 감사했다 막 이렇게 다 적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게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나 되게 감사한 일이 내가 많구나. 나 되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항상 직장이 바쁘니까 이제 거의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혼자? 네, 혼자. 애 둘인데. 네. 그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도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다 감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계속 그렇죠. 쌓이는 거예요. 거의 10년 이상 쌓였어요. 네네. 거의 말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적었어요. 네. 남편 요만큼 해주는 거 있으면 이만큼 생각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어디다 적어요? 저는 그 블로그에 네. 비공개로. 뭐 따로 손으로 적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워드로 치는데 그 비공개로 해요. 와이프한테도 빨리 많이 해줘야 되겠네. 남편이 근데 진짜 해줘야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그게 감사한 일 아니었는데 새벽에 딱 쓰면 감사한 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긍정학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너무 퇴사가 간절했으니까 네네. 뭐 5년 뒤, 몇 년도 몇 월에 나는 퇴사를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적는 거예요. 그 3번씩. 네. 한 3가지를 적었어요. 네네. 그 되게 신기했던 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퇴사도 했고 나는 부동산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강사도 됐고 1인 기업가로 살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 최근에도 이제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월세 안 내셔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이제 거의 갔던 일이 있었어요. 세게 갔네. 근데 항상 적었어요. 올해 9월에 그분이 스스로 나갔다. 적었는데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나가겠다 하셔서 해결도 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네.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내가 적으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항상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요. 쭉쭉쭉 적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경제기사를 읽어요. 경제기사. 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연예기사 이런 거 봤어요. 막 연예인들 일상 뭐 누가 연애한다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그런 걸 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다가 이제 경제를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경제 기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읽고 그걸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꾼 게 경제 기사 읽고 이걸 요점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적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경제 기사를 보면 되게 자극적인 게 많아요. 부동산 예로 들면 뭐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거다. 뭐 되게 그런 걸 막 적어요. 그럼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그치. 이게 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게 진짜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내가 검증해보자. 그래서 막 제가 막 데이터 찾아보고 검증도 하고 이 과정이 막 쌓이니까 이제 그런 기사를 봐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유튜브 영상 정리를 해요. 영상 정리라는 게 뭐 원고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 요점 정리. 요점 정리.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할 때 저는 강의를 안 들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 했던 게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제가 제네시스 박님 영상도 많이 봤고요. 랭구디 영상도 많이 봤고요. 근데 그걸 처음에 딱 볼 때 그냥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 영상들이 무료이긴 한데 되게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이걸 유료로 해도 되는 건데 무료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걸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다 정리했어요. 뭐 수기로 적을 때도 있고 에버노트 같은 곳에 별도로 다 정리했거든요. 그게 너무 저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막 계속 쌓이니까 이분의 그 생각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구나. 세금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요. 정말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서 계속 저는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그 관심 아파트 시세 정리. 관심 아파트 이제 몇 개 정리해놓고.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 지역 흐름과 입지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내가 그 아파트 단위별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아파트마다 흐름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얘는 가는데 얘는 못 가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최대한 내가 많이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해가지고 얘 뭐 시세도 정리하고 현재 뭐 매물 호가는 얼마에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세금. 그건 제네시스 박님 영상이랑 블로그 보면서 계속 정리해요. 계속 세금을 제가 처음에 모르니까 내가 보유한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나 어떻게 앞으로 투자해야 되지?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금 공부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많은데요? 나봐 지금 처음에 양치하지. 되게 많아요. 마시지. 맞아요. 음악 틀지. 일기 적지. 긍정 확언 쓰지. 나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경제 기사 보지. 맞아, 경제 기사 보고. 그다음 유튜브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심 아파트. 그쵸. 그다음 세금. 와, 세금까지 거의 한 9개, 10개네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럼 3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가지 항목에 너무 치중하면 사실 그 시간 안에 못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걸 매일 할 거라서 가볍게 해요. 그렇지, 가볍게 하다 보면 딱 습관이 잡혀가지고 그 시간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루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원하는 것도 정말 계속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그 중에 정말 딱 하나만 골라서 정말 이게 많이 난 달라졌고 좋았다. 새벽 기상을 하면 이게 제일 좋다. 딱 하나만 뽑는다면?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건 퇴사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퇴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지옥으로 출근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그 정도로 어떤 고통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직장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상 하면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퇴사했잖아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성과였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 너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혹시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